여러분, 엔비디아를 그냥 더 빠른 칩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AI의 판도, 아니 AI를 둘러싼 경제 그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신 루빈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어떻게 AI 산업 전체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최근에 열린 CES에서 엔비디아가 던진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그냥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고요. AI 산업의 새로운 경제 규칙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죠. 이제 경쟁의 핵심은 가장 빠른 칩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토큰이 됐다는 겁니다. 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AI가 생각하고 말하는 기본 단위, 뭐랄까 단어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토큰 하나를 만들어내는 비용을 누가 가장 싸게 만드느냐, 바로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살짝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PC 혁명을 이끌었던 인텔의 시대로요. 아시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 이름들 좀 보세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DSC. 지금은 좀 낯설진 몰라도 한때는 정말 실리콘밸리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이 모든 거인들이 인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인텔이 주도하는 그 무시무시한 무어의 법칙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터에서 모두가 쓰러진 건 아니었어요. AMD, 애플, TSMC 같은 회사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거대한 인텔의 그늘 아래서 이들은 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규모, 즉 볼륨이었습니다. AMD는 당시 거인이었던 IBM PC에 칩을 납품하면서 애플은 맥이라는 완제품으로, 그리고 TSMC는 전 세계 패블리스들의 주문을 받아서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량을 확보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엔비디아는 바로 이 규모의 교훈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바로 칩 하나가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 전체에 적용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무기, 바로 베라 루빈 플랫폼입니다. 루빈 GPU랑 베라 CPU는 물론이고요. 이걸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NV랭크 스위치, 또 스펙트럼 X 네트워킹 칩까지. 핵심 부품 6개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의 어벤져스 팀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극단적 공동 설계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최고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축구팀처럼 개개인이 아무리 메시, 호날두여도 팀워크가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컴퓨팅, 네트워킹, 메모리, 이 모든 걸 처음부터 한 팀으로 묶어서 설계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폭발시키는 거죠. 중간에 데이터가 막히는 병목 현상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경쟁의 무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누가 최고의 칩 하나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효율적인 AI 공장, 즉 시스템 전체를 더 잘 짓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라는 접근법이 말로만 대단한 건지 숫자로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AI 공장의 경제학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 쓰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우선 개별 부품만 한번 볼게요.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GPU 하나만 봐도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5배나 좋아졌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엄청난 칩들이 시스템으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 성능은 무려 10배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죠. 5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5,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나는 마법. 이게 바로 극단적 공동설계의 진짜 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AI 공장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월간 토큰 처리량인데요. 이전 세대인 블랙웰 플랫폼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수직으로 쏴 올리죠. 이게 바로 10배, 성능 향상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능이 10배 좋아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비용입니다. AI를 한번 돌리는 비용, 즉 토큰 하나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믿어지시나요?
무려 10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이 비용 곡선이 바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블랙웰에 비해서 베라 루빈의 토큰 비용이 그냥 뚝 떨어지죠.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경제적 리셋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혁신이 예전 무어의 법칙처럼 2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주기를 지금 12개월, 즉 1년으로 단축시켜버렸어요. 매년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AI를 쓰는 비용이 매년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세상이 온다면 기존의 강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이 새로운 경쟁의 판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말 그대로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먼저 인텔이나 AMD 같은 전통적인 칩 경쟁자들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졌으니까요.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고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해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AI 모델 개발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겐 누구보다 먼저 이 가장 효율적인 최신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경쟁사를 압도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나 혹은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AI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AI 도입하시게요? 그럼 일단 데이터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기다리다가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지금 중요한 건 일단 AI 학습 곡선에 올라타는 겁니다.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더 좋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돈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한 4% 정도를 기술에 투자해 왔어요. 하지만 AI가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 비중이 10% 이상으로 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AI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냥 더 빠른 기술의 등장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건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 경제의 판을 짜는 설계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